치고 여기 몇 페이지냐 지금 140페이지. 자, 우선 뭐 명제를 하기 전에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앞에서 집합을 배웠잖아요. 집합 다 알아야 돼요, 명제 하시려면. 집합에 대한 얘기들도 다 나오게 될 거고,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수학을 하면서 문제에 계속 섞여 나와요. 조건 자체를. 그러니까는 집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추가되는 거다. 그래서 연산을 할 때나 뭐 집합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다 집합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집합을 까먹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뭐 2학년 애들도 이번에 정기평가를 봤는데 그냥 답만 쓰고 집합인데 집합 표시 안 하면 다 틀렸다고 했어. 그러니까는 문제에 따라서 정확하게 명칭에 맞춰서 써주셔야 된다는 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그냥 이제 명제라고 하는 거는 참거짓이 분명하게 판별되는 거를 우리는 명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정확하게 무조건 구분이 돼야 돼요. 감자는 맛있다? 안 되죠. 맛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2는 4의 약수다, 맞죠? 그러면 그거를 참인명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0은 자연수다, 무조건 아닌 거 아니죠. 0은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명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이면 참명제, 거짓이면 거짓명제, 이렇게 명제 자체도 참인지 거짓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짓 문장이나 식도 명제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명제가 뭐냐 그러면 참거짓은 상관이 없는 거야. 참이든 거짓이든 명확하면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명제라는 거고,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가 참이야 그러면 뭐 이제 이유를 대라는 얘기야. 네, 예, 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왜 참인지 이유 대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선 읽어보면,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 참거짓의 변수에 따라 값이 판별되는데 그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로 나와 있는 게 x 플러스 3은 4니까 x는 1이면 참이고 x가 2면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서 확인하는 것 자체를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명제와 조건은 보통 PQR로 나타낸다. 이 PQR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이따가 할 거예요. 보통 이제 P는 가정일 때 얘기하는 거고요. Q는 결론일 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 가면은 보통 이렇게 알파벳이 여러 개 늘어나면 이제 3단 논법을 할 때 사용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리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리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말이고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의미가 뭐야? 내가 뭘 말하든 다 맞는 얘기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무조건 참인 거야. 무조건 다 맞아.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래서 무조건 맞는 집합,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집합 위의 원소 중에서 조건이 참여되도록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예로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지금 전체 집합이 자연수래요. 근데 P가 X는 4의 약수고 P의 진리집합은 집합 P,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하면 대문자로 쓰니까 집합 P라고 하면 P는 1, 2, 4 이렇게 나타내고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 2, 4는 다 전체 집합인 자연수에 다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전부 다 되면 진리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나와 있는 것도 좀 보고 갈게요. PQR은 집합에선 대문자 PQR로 나타내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진리집합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다면 그냥 수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명제 조건의 부정. 자, 부정은 집합에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집합 A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부정하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겉에 있을 때
네, 여기가 A 여집합이었죠. 네, 그래서 A의 반대가 A 여집합이잖아. 그게 부정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P라는 게 있으면 P가 아니다는 네, 보통 이 물결로 이 명제에서는 표시를 하는 거고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대문자 P의 여집합이랑 같은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명제에서는 물결 표시하면은 집합에서 위에 C 표시한 거랑 같은 말이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게 조건 P의 집합을 대문자 P라고 하면 네, 얘랑 같은 말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다음에 물결 P에 부정을 했다. 그럼 다시 물결을 붙였다는 얘기니까 부정의 부정은 다시 자기 자신이 된다. 이거 집합에서도 했어요.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된다. 같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명제 P가 참이면 물결 P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P가 참이면 부정을 하면 얘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명제 예로 나와 있는 거 볼게요. P가 2는 소수다. 참이잖아요. 그럼 물결 P는 2는 소수가 아니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4보다 작다의 부정은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읽을 때에는 물결 P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납P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물결 P라고 많이 하는데 납P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수학 강사 중에서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게 또는이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는 집합에서 합집합이었고요. 그리고라고 나와 있으면 교집합이었죠. 네, 그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자, 여기에서 부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이에요. 네, 그리고 문자도 부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문장도 부정하고. 네,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된다. 네, P 그리고 Q의 부정은 쉽게 생각하면 P 교집합 Q잖아요. 집합으로 이해하는 게 이런 거는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얘 부정을 했다는 얘기는 P 교집합 Q의 여집합을 한 거고, 그러니까 얘는 P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Q의 여집합인데 그걸 명제로 쓰면은 물결 P 또는 물결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집합이랑 연관을 지어서 좀 외우시는 게 네,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네, 명제만 이렇게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합으로 연관을 지어 보세요. 푸시면서. 자, 그래서 이제 필수예제 1번 그냥 같이 보고 넘어가면 돼요. 네. 다음 명제행위 참인 거 그리고 참고시를 판별하시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다. 그러니까 앞에를 우리는 보통 이제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를 이제 결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정을 보통 문자 P라고 쓰고요. 결론을 보통 문자 Q라고 씁니다. 네. 자,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삼각형 내각의 크기 하면 180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참인 명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해야죠. 그럼 마이너스 4랑 그 다음에 아니구나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정리하면 x-6에 x-2가 0보다 작고 2차 부등식 기억나요? 얘 x의 값이 6이고 2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어떻게 썼어요? 겹치는 모양으로 써야 돼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자, 그럼 x의 값에 따라서 2랑 6 사이에 안 있으면 x값이 그건 거짓이고 2랑 6 사이에 있으면 참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알 수 없죠. 그래서 명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4와 6의 최소 공배수,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4랑 6의 최소 공배수는 뭐 중1 때 다 배우셨죠?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2로 나누면은 여기 2죠. 그래서 12죠 최소 공배수. 자 근데 지금 24라고 그랬으니까 거짓인 걸 확인한 거고, 3번은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짝수랑 홀수 곱하면은 이제 명제에서 이제 증명하라고 아마 뒤에 가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짝수랑 홀수랑 곱하면 왜 짝수냐? 네, 이런 거 증명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앞에 이 부분은 그냥 말장난 정도 하는 거지만 뒤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명제를 배우는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설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배웠다면 이제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렇게 설명하라고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갑자기 엄청 어려워지실 거예요. 네, 증명을 하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뒤에 가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하는 거. 자, 그래서 짝수랑 홀수랑 곱하면 짝수니까 참인 명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가면 이렇게 할 거예요. 짝수는 보통 어떤 숫자가 있으면 2n이라고 쓸 거고요. 홀수는 보통 이 짝수에다 1 더하면 홀수거든요. 그러면 짝수랑 홀수랑 곱했다는 얘기는 4n제곱 플러스 2n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얘도 짝수죠. 얘도 짝수죠. 그러니까 무조건 짝수끼리 더한 거니까 답은 짝수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되거든요. 뒤에 가서. 그래서 이런 방식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필수 예제 1번이었고요. 몇 번까지 설명을 우선 해야 되나? 2번 있고 3번 있고 우선 3번까지 하고 풀고 할게요. 자, 우선은 명제 조건의 부정.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부정을 해라. 그러면 이제 부정을 말할 수 있어야죠. 지금 1은 홀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반대로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포인트가 이거죠. 홀수도 아니고 그랬으니까 이거의 반대는 1은 홀수다죠. 홀수이고. 그 다음에 소수도 아니다의 반대는 소수이다. 1은 홀수이고 소수이다. 그러면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정을 했을 때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명제는 거짓이었겠죠. 그죠? 아까 얘기한 거 기억나요? 명제가 참이면 부정하면 거짓이야.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하면 참이야. 네,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얘를 부정하래요. 부등호를 부정하라는 얘기는 수직선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진한점의 1이고 10인데 이거의 부정이니까 반대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x는 지금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x는 10보다 크다. 네, 여기가 같다 표시가 있으니까 부정이기 때문에 같다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원래 이 범위 안에 있던 얘기는 그리고입니다. 요 의미는 1에서부터 10. 예, 이건 그리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반대는 네, 또는이다. 네, 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 문장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인지 또는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은근히 헷갈려요. 네,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2번 답이 된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은근히 헷갈려요. 네, 하시다 보면.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도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나 이거나. 그러니까 또는이나 이거나는 같은 말이야. 네, 그리고의 부정. 뭐뭐이고가 그리고인 거고. 네, 이런 것 말들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거는 이제 이따가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시면 질문 받겠고요. 필수예제 3번 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네. 필수예제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거 생각하시면 집합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P라는 애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지금 위에 있는 거에 소수 찾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 3, 5가 될 거고요. P라는 집합은. 그 다음에 Q라는 집합은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 인수 7이 되려면 뭐야?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러니까는 Q는 지금 3, 4겠죠. 자, 이거를 집합으로 표시를 해보니까 전체 집합이 6고 P랑 Q가 겹치는 애가 3이 있고 그래서 P는 여기가 2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4죠. 그러면 겉에가 1, 2, 3, 4, 5, 1,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P의 물결 P는 P의 여집합이니까 P의 여집합을 생각하면 얘는 146이 될 거고, 얘는 P 합집합 Q가 되겠죠? 그러니까 P 합집합 Q는 가로하면 개수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 P 합집합 Q는 지금 2, 3, 4, 5고,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의 교집합 Q, 이거 기억나요? 얘 뭐였어요? Q차 집합 P랑 같은 거였어요. 이거 기억나요? 이런 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Q에서 P를 뺀 거니까 4만 남죠. 자, 이게 3번 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집합으로 표현을 했지만 지금 여기 보기에 보이는 건 집합이 아니죠. 그냥 네, 숫자로 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범위를 맞춰서 구하시면 된다. 이해는 되실까요? 이제 한번 여기까지 풀어봅시다. 네. 자, 이제 다음 명제 P에서 Q의 찬거지.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얘는 뭐냐면 이제 항상 문장이 있으면 문장에서는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구분을 시켜야 돼. 네, 뭐 아까 봤을 때 뭐 내각의 합이 180도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내각의 합이 삼각형의 내각의 값이래. 내각의 합의까지가 가정인 거고, 그 다음에 그 180도라는 게 결론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장마다 다 구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앞에를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를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매번 이렇게 문장으로 쓰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기호로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P에서 Q로 이렇게 하면 가정에서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다 라는 의미를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x가 1이면 x제곱도 1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가정결론으로 구분해라. 그래서 가정은 x가 1이다고, 결론은 x제곱은 1이다가 결론이 된다. 뭐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제 P에서 Q가 참 거짓의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뒤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자, 명제가 이렇게 있다면 집합으로 표현할 때는 이게 부분집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는 가정은 결론이 되기 위해서 다 포함이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부분집합의 의미를 갖는다는 걸 생각하시면, 다 포함이 되면 그러면 참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가정이 여기에 다 포함이 안 돼, 그러면 거짓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부분집합 관계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포함이 안 되면 거짓인 거다. 뭐 예를 들어서 P라는 집합이 뭐 1, 2, 4인데 Q라는 집합이 1, 2, 4, 8이야. 그러니까 얘는 8의 약수고 얘는 지금 4의 약수야. 그러면 P가 Q에 전부 다 포함되는 부분집합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P에서 Q가 이렇게 성립을 한다는 거. 그러면 이때 얘는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 P라는 집합이 1, 2, 3, 6이다. 이렇게 되면 P가 Q에 전부 다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얘는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반례라고 하는 거는 P가 Q가 거짓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처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왜 거짓인지. 네,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말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이면은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맞는 얘기니까. 근데 거짓이면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아까 전에 했던 걸로 보시면 반례는 3이랑 6 때문에 안 되는 거죠. P의 집합에서.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예로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읽고 가면 x가 1보다 크면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는 1보다 큰 게 맞으니까 네, 그러니까 2 때문에 얘는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유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 반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답을 쓰실 때에도 참 거짓 이렇게만 쓸 수는 없어. 네. 그러니까 왜 거짓인지 이유를 꼭 쓰셔야 돼요. 네. 왜 참인지 기호로 나타내야 돼요. 그냥 참 거짓을 판단하시오 그러니까 이건 참 이건 거짓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야. 확실한 이유를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게 여기에서 귀찮고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플러스 뭐 나와 있는 거 뭐 얘기를 하면 방금 뭐 얘기한 게 여기 있네. 4의 양의 약수와 8의 양의 약수. 그래서 뭐 이렇게 나타냈을 때 네, P가 Q의 4의 양의 약수면 8의 양의 약수이다. 그래서 뭐 이 관계를 얘기를 했죠. 이미 아까 얘기한 거죠. 근데 반대로 네, Q에서 P로 이렇게 포함이 되냐? 그럼 포함되지 않죠? 네, 그 얘기는 8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를 했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것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예를 들어 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자, 요게 이제 가정이고 결론이잖아요. 이 문장에서.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의 가정 결론을 위치를 바꾼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부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바꾸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얘가 써 있는 게 지금 역을 한 거야.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꿨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역이라고 하고요. 가정이랑 결론을 둘 다 부정을 하는 거를 뭐 여기 책에서는 이제 빠진 것 같더라고요. 교육과정에서는. 근데 이라고 합니다. 네, 가정도 부정하고 결론도 부정하면 그걸 이라고 해. 근데 용어 자체는 빠졌어요. 이 단원에서 보니까. 그리고 가정 결론도 바꾸고 부정을 같이 해.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대우라고 해요.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위치도 바꾸고 부정까지 하고. 네, 그거를 우리는 대우라고 하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정만 하면 이야. 가정 결론을 바꾸면 역이야. 둘 다 하면 대우야.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나중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고요. 개념 체크 우선 놔두고 필수예제 4번으로 갈게요. 자, 필수예제 4번으로 보시면 요거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로 되니까 x의 값이 1이랑 1 또는 2죠. 네. 다음 명제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그랬으니까 이 가정이 1 또는 2면 x는 2다 그랬으니까 얘는 거짓이죠. 이해되세요? 1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x가 양수고 y도 양수다. 둘 다 양수이면 곱해도 양수이냐? 이건 참이죠. 네.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x가 3의 배수이면 x 플러스 1은 짝수다. 얘는 거짓이겠죠. 뭐 때문에 그래요? 3의 배수 중에는 짝수도 있으니까요. 양의 배수니까 6을 생각하면 6 더하기 1은 7이잖아요. 홀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반례가 되는 거예요. 네, x가 6일 때는 7이 나온다. 그래서 거짓 뭐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쉽죠. 뭐 이 정도 이해 못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점점 어려워져요. 이제 뒤로 갈수록 얘기가. 자, 이제 필수예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필수예제 5번에서 나와 있는 거는 P가 Q가 참이래요. 그러니까 P가 Q가 참이라는 얘기는 집합 P가 Q에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의미인 거고, 네, 다 포함이 돼야 되니까 지금 수직선으로 부등식이니까 범위를 나타내면, 네, 지금 x가 1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넘기겠죠? 그러면 x는 3 플러스 a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다 p가 q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 지금 얘가 p잖아요. 그럼 q는 더 커야 된다는 의미인 거지. 다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q는 지금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가 3 플러스 a가 될 거고 방향도 왼쪽이니까 이쪽에 q가 있어야 된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도 이해될까요? 자, 그랬을 때 a의 범위라 그랬으니까 이 상태에서 보면 당연히 1이 3 플러스 a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림 상태가 되려면.
그리고 얘가 최대한 여기까지 가도 네, 1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얘가 1이어도 다 포함이 되니까 갖다도 붙일 수 있어요. 이거 부등식 이거 기억나요? 이렇게 하는 거? 성립하냐 안 하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넘기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림 수익성 그려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는. 자, 이제 마지막 명제와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체 집합 유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PQ 대문자 PQR이라고 할 때 오른쪽 그림에 PQR 사이의 포함관계 뭐 집합으로 표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얘는 집합으로 표시하는 게 편하니까 R이 P의 부분집합이 되냐, R이 Q의 부분집합이 되냐, P의 여집합이 네,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냐, P의 여집합이 네,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냐,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냐. 그래서 그림 보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1번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자, R이 P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얘 맞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R은 Q 안에도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얘도 맞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자, P의 여집합이랑 Q의 여집합이 성립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 얘기한 거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게 명제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 기호가 명제면, 명제가 참이면, 그러면 부정을 해도 참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네, 부정을 해보는 거죠. 얘 같은 거를 부정을 해보면 P의 여집합이니까 P가 될 거고 Q의 여집합이니까 Q가 될 거고 부분집합이 아니다. 자,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지금 맞아요, 틀려요? 맞죠? 부정을 한 게 맞죠? 그러면 원래 명제는 틀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될까요? 얘를 확인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써 있는 것보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좀 더 보기가 편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 이게 3번이었고 4번도 확인을 해보시면 부정을 해보니까 P가 아래 부분집합이네요. P가 아래 부분집합 아니죠? 참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확인해 보는 게 P가 아래 부분집합이 아니다. P가 아래 그럼 P가 아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못 찾는 거야 문제에서. 다음 중 거짓명제가 뭐냐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3번이 그냥 답이었네. 거짓명제 찾는 거였군요. 그래서 3번이 답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설명이 다예요. 그래서 집합으로 좀 확인해 주셔도 되고, 방금 같이 이런 게 헷갈리시면 그대로 확인하셔도 되는데, 그대로 확인하시면 그림에 손을 대야 되니까, 지금 얘가 P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뭐 그림을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여집합이라고 하면 요거의 반대잖아. 네, 그러니까 다 들어간다는 게 보이죠? 네, 빨간색 여기만 제외하고 전부 다가 아래 여집합이고 P의 여집합이 초록색이니까 다 들어가잖아. 그렇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뭐 상관없어요. 뭘로 확인하시든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147초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풀었다고 치고 베이직세는 그럼 몇 페이지부터? 베이직세 어디까지 돼 있냐 니네? 어디까지 돼 있어?
그것도 명제부터 하면 되는 게 맞아? 앞에 집합 뭐 안 돼 있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명제부터 하면 돼. 명제부터 하는 거 맞아? 알겠어. 명제 역과되고 이거 아니지? 몇 페이지야? 집합도 46페이지부터구나. 자, 그거 다 끝나면 46페이지부터 한번 풀어보시고요. 5-3번은 뭐야? 자, 우선은 P를 먼저 그려봐야 되겠지? 그럼 P가 지금 마이너스 2고 2야. 진한 점이고 이게 P고 또 요것도 P야? 그죠? 자, 이제 Q가 P에 포함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Q는 안에 있어야지. 뭔 얘기인지 이해될까? 그러니까는 지금 위치로 생각해 보면 Q가 있어야 될 거는 요 범위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확인해 1보다 작으니까 지금 여기 있어야 돼. 얘가 Q야. 여기가 A고 진한 점이고 여기가 1이었던 거지. 여기까지도 이해돼요? P는 R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R이 더 커야 되는 거죠. 근데 방향이 이쪽이지.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 B가 여기 있어야 돼. 저기 있어도 되잖아요. 3보다 큰. 그럼 P에 포함 안 하잖아. 다 포함해야 되는데 P 전체 다? 3 사이에 있을 수는 없죠. 얘가 포함을 안 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될까?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보니까 마이너스 2보다 B는 작네요. B가 마이너스 2여도 다 포함하죠. 다 갖다 표시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B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야. A의 최소값, B는 마이너스 2인 걸 확인했죠. 이제 A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최소는 여기가 A인데 얘가 최대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 얘도 마이너스 2여도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마이너스 2랑 A랑 비교하면 A가 더 큰데 마이너스 2여도 되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얘도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아까 답이 4지.